안녕하세요. 김성동 약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약사이고 영양요법 교정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는 현대약의 약물요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양치료를 약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의 목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 유튜브 채널을 개창한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 첫째는 의료 재정 10조 원 줄이기에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핵심 인재 10,000명을 양성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 그런 시스템이 부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의 머릿속에 5년 후, 10년 후 혹은 50년 후를 책임질 수 있는 국가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블루프린트가 각각의 정당의 핵심 어젠더로 속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내지를 통해서 전인적인 핵심 인재 10,000명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병행해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살아보고 싶은 세상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디바인 커넥션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디바인은 성스럽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진중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커넥션이라는 단어는 끈끈한 인간적 관계, 그런 교류가 가능한 관계성을 맺고 싶은 저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좀 평면적인 2차원적인 활동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건강 레벨업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오프라인 선상에서의 강의를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제가 가장 아끼는 책은 맨 마지막에 저술한 감기 몸살 30분 요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연 2조 원이 감기를 통해서 의료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 지은 책은 감기에서 백혈병까지의 비밀, 그리고 페커 다이어트, 암은 암이다, 암의 비밀을 밝히다는 제가 번역 감수를 한 책이고요. 그리고 아토피 건선 99% 치료법, 이렇게 6가지의 책을 제가 그동안 지었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 이름은 내내지입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라는 약자인데 이 채널명을 제가 지은 이유는 모두가 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어떤 질병 상태에 노출이 되었을 때 모두가 다 전문가,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큰 병원을 주로 찾아서 가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얻으셨던 답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만족하셨나요? 대부분 결과나 아니면 비용이나 그 과정이나 혹은 거기로부터 받는 대접,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아마 기준점 이하의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특히 잘못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 집안 안에서 나의 몸을 내가 스스로 셀프 메디케이션 할 수 있는 내 몸은 내가 지킨다의 뜻을 갖고 있는 내내지 채널을 제가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내지 프로그램, 내내지 채널이 갖고 있는 의미, 사회적인 의미, 개인적인 의미, 이런 부분을 다 합하면 전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어떠한 신약보다도 그 기능성은 더 탁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진 무엇은 안 돼 라고 했던 그러한 상태, 그런 질병, 그런 부분들을 뚫고 그것은 이제는 쉽게 되는구나 라고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내지는 이럴 때 이러한 답을 드리는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흔히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40도 이상의 열이 나는 아이들이 가끔 있죠. 이럴 때 해열제를 써도 열이 잘 떨어지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내내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드레스를 맞추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약 3kg 정도의 감량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을 드셔서 억지로 살을 빼시겠습니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항생제를 너무 오래 복용하고 있어서 걱정이 될 때, 고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토피 건선, 이것 때문에 학업, 사회생활을
포기해야만 했었을 때, 그리고 체해수정을 연거푸 시도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났을 때, 그리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을 때, 황반변성 녹내장이 악화되고 있을 때, 그래서 참으로 막막한 기분이 들었을 때, 기능의학 치료로도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 우울증, 공황장애가 어느덧 내 일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양성종양으로 판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진단을 들었을 때, 부모님이 어느새 치매 증상을 보이시게 되었을 때 참 막막하시죠. 현대의학에서 개발한 치매 예방약 전혀 의미가 없는 거 아시고 계신 분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방사선요법 15일을 앞두고 있을 때, 방사선요법을 할 때 참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15일 정도의 여유만 있다면 방사선의 요법에 의한 폐해를 거의 95% 이상 100% 가깝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방법으로도. 그래서 꼭 저희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습득해 놓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대장암이 많이 발생을 하죠. 왜 그렇죠? 애타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췌장신경 내분비암이라고 하는 좀 희귀한 암인데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참 막막함, 그거를 뭐로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내내지에서 그것에 대한 위로와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골수이식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마쳤을 때 참으로 힘든 이러한 등등의 것들에 많은 분들이 상심하게 되셨을 거예요. 여기 16가지는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고, 앞으로 35,000가지의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뤄보고 또 재밌게 익히고 또 재밌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누수, 참 오지랖 넓은 저의 생각이긴 한데,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의료비의 누수가 심각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지급되어지는 의료비가 국방비를 넘어서는 일이 곧 오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짊어져야 될 빚이거든요. 우리 후대에게 이런 빚을 물려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내지를 통해서 저러한 의료비 누수 현상을 막고 그 결과값으로 10조 원을 줄여서 국가의 핵심 인재를 키우는 그 일 꼭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재정을 10조 원을 줄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서 줄일 수 있냐면 감기, 이 감기만 안 걸려줘도 2조 원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당뇨 1조, 고혈압 1조, 암 1조, 치매 2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최소값을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오지랖 넓게 옆에 사람들을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 줄 수 있다면 이거의 2배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회사에서 병원에 향하는, 즉 처방을 한 의사들한테 가져다 주는 리베이트가 약 3조에서 4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도 약 10조 원을 우리가 의료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지킴으로써 국가 의료 재정을 매년 10조 원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 내내지 채널의 목적 1번이 의료보험 재정 매년 10조 원을 절약합니다. 어디에 쓰려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 핵심 인재 1000명에게 매년 100억씩을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거를 10년 동안 누적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전인적 인재 10,000명을 육성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 결과값이 어떻게 예상되냐고요? 보시다시피 일본이 매년 우리나라를 향해서 도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분이 언짢은 것은 독도를 자꾸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 본인들 땅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국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국력을 압도할 수 있다면, 그들의 기술력을 절대 우위에 선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 있지도 않은 사실인 동북공정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일론 머스크급 인재 3명 정도를 확보하는 10년 후가 되면 그 동북공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늘 머리가 아픈 동네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통일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두렵습니다. 왜요?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면 결국은 돈입니다. 그 돈을 다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인적인 인간성을 갖춘 전 세계적인 인재 10,000명을 우리가 보유할 때 이 일본과 중국과 북한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답이 나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의 오지랖.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쯤이면 방류를 하겠다라는 게 일본 정부에서 세운 안입니다.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 방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전 세계 5대양이 다 오염이 돼서 이제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것도 바다 생물을 먹는 것도 다 불가능해지고 가장 큰 위험성은 어디에 있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저의 걱정은 이제 소금을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소금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부 피폭에 의한 후유증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런 것을 버려놓고도 나몰라라 미안한 척 한 번도 안 하는 그들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튜버분들께 권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제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유튜버분들이 한 가지에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산 제품을 모두가 다 불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은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짐작하시겠지만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은 오염수를 처리하는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차단시킬 수 있을까요? 불매 운동을 해서 그들의 수출에 타격을 입혀서 수출액의 감소가 그들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익보다 더 크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오염수 방류를 안 하겠다라고 천명을 할 겁니다. 그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내년이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세에게 깨끗한 바다, 깨끗한 해양 생물을 구경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을 꼭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희한하게도 어떤 나라의 수상,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의 오지랖, 바다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것. 이것도 오염수를 차단하는 것만큼이나 급한 문제입니다. 네덜란드 청년인 보얀 슬렛이라는 청년이 참으로 기특하고 가상하게도 16살 때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바다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가 본 이러한 장면이 그로 하여금 5대양에 퍼져 있는 저 플라스틱 조각 5조개에 해당되는 것을 2030년도까지 다 수거하겠다. 왜 2030년이라는 마지노선을 책정을 했냐면 2030년이 지나면 지금 해양에 떠여 있는 부유되어 있는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서 수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보다는 덜 시급하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플라스틱 조각들이 난호화되어져서 해양 생물들이 그걸 계속 섭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이 오염이 되고 우리 신체 내의 신경, 호르몬 시스템이 교란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질병 상태이고 그거는 약이나 어떠한 자연 치유 방법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시켜야 되고 하루속히 2030년이 되어지기 바로 그 전에 빨리 이 부분들을 수거를 해야 됩니다. 빌 게이츠가 백신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닙니다. 백신은 개발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데에 돈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인류를 구하는 가장 좋고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보얀 슬렛이 개발한 5대양에 떠 있는 5조개의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기계입니다. 저도 하고 있는 일인데 많이도 말고 각자가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10씩만 그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 사회적 기업에 도네이션 기부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채널이 커가면 커날수록 저 $10가 나중에 $100, $1000, $10,000, $100,000가 되는 그 날을 저도 또한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깨끗해진 해양을,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번째 저의 오지랖. 누구나 살아보고 싶은 세상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 자전거 위에 올라타서 페달을 구를지 말지 그건 물론 각자의 몫일 겁니다. 하지만
저 안장에 앉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건 그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 국가의 책임을 방관하고 있고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고 엉뚱한 곳에 엉뚱한 사람한테 돈이 낭비되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가정에 태어났던 저 자전거에 앉아서 페달을 구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요? 지구에 온 목적, 저는 진화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고 있던 혹은 50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삶 속에서 진화가 없다면 지구에 온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물론 돈이라 하겠지만 건강이 있은 다음에 돈입니다. 건강은 제가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무리하고 싶을 때 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즉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꿈꾸고 이루고자 목표를 정해서 그것의 결과를 얻으려 할 때 무리하지 않을 수 있나요? 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무리한 결과 건강을 망친다면 그 어떠한 좋은 결과값이 오더라도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네네지 채널을 통해서 건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5인물 중에 2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체게바라입니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하지만 가슴속에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자.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모두 오지라퍼가 되자라는 얘기죠. 더도 말고 반 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내 울타리를 벗어난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정말로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세상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오드리 헵번 여사가 하신 말씀이죠. 꼭 이대로 모두가 다 실천을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참 어이없게도 우리는 피부 색에 의해서 서로를 미워합니다. 또 종교가 서로를 미워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품어야 될 것들이 품지를 못하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죠. 인류 최대의 장벽인 이 피부색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네네지 채널을 통해서 모두가 다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존에 쓸모없는 것, 있어서는 안 될 것, 있으나 마나한 것들은 혁파를 하고 새로운 것으로서 기존의 틀을 깨는 네네지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황금보다 귀한 건강이라고 하죠. 저 김성동 약사와 함께 만들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건강을 얻으셔서 모두가 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고 꿈꾸는 일들 모두를 다 이루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